안녕하세요, 효림파파입니다. 요즘 엄마표 영어들 많이 하시죠? 엄마표 영어 많이 하는데 과연 엄마표 영어가 뭔지 제대로 알고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효림파파와 함께 엄마표 영어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엄마표 영어라는 것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엄마표 영어, 여기서 엄마란 엄마가 주도가 된다는 것이죠. 엄마가 주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엄마라는 것은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포함합니다. 사실 부모표라고 영어라고 하는 게 좀 더 바른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엄마표 영어란 무엇인가? 엄마표 영어라는 것은 부모가 내 아이의 영어 습득을 위해서 우리 모국어와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내 아이의 영어 교육 과정을 직접 부모가 기획하는 것이 엄마표 영어입니다. 말이 좀 거창하죠. 그러면 이제 막 제가 말씀드린 정의 안에 엄마표 영어에서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주도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모국어와 유사한 과정, 모국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아이의 영어를 습득하게 한다. 그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내 아이의 영어 교육 과정을 부모가 기획해 본다. 이 세 가지가 엄마표 영어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한 개씩 알아볼까요? 부모가 주도를 한다는 것. 그것은 아이가 아직까지는 많이 어리기 때문에, 생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이가 많이 어립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가 뭔가를 영어를 원해서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흥미가 있어서 바로바로 영어를 찾는 경우는 없죠, 사실 어릴 때는. 그리고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에게 동기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그때까지는 부모가 주도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 포인트가 중요한데요.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말 습득과 유사한 방식으로 아이의 영어를 접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모국어 습득 방식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아이에게 영어를 노출시켜 준다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생후부터 꾸준하게 수년 동안 부모의 발화 및 TV를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라디오를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부모가 책을 읽어주는 것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경로를 통해서 부모가 이야기를 하거나, 부모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매체가 이야기를 하거나, 매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나, 어쨌든 많은 모국어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략 한 3년에서 4년 정도 들으면 이렇게 우리말, 모국어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서 말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물론 발음도 어눌하고요, 그 다음 문법적으로도 틀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 모든 게 모국어를 습득하는 그런 과정의 일부분이죠. 자,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우리 모국어를 습득하는 방식과 영어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해주자고 했는데, 거기서 차이점이 단 하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사회 및 부모가 그 해당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실 많은 제약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아이에게 영어를 이렇게 자유롭게 좀 쓸 수 있다면 아이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하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다. 영어를 외국어로서 우리나라는 접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필요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찾아서 해야 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마트에 가서 영어로 Can I have some banana?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트 아주머니께서 뭐라 카노? Why 카노?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이런 모든 일상생활이 우리말로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엄마표 영어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우리 부모가 직접적으로 발화를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매체나 책의 비중이 당연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영어 발화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미국에서 거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어를 습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 주자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직접적으로 말은 하진 않지만 영상을 틀어준다든가, 노래를 같이 불러준다든가, 노래는 같이 불러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부 놀이를 같이 이렇게 단순한 패턴의 놀이를 영어로 진행해 본다든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영어로 읽어준다는 것이죠. 책을 읽어주는 게 왜 쉽냐 하면요, 사실 쉽다라고 표현하면은 안 쉬운데요 효림파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책을 읽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어 발화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책에는 이미 그 글씨들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읽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그 읽어주는데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글이 이미 적혀 있다는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엄마표 영어라는 것은 부모의 주도하에 모국어 습득과 유사한 방식으로 내 아이의 영어 교육 과정을 부모가 직접 기획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그 내 아이의 영어 교육 과정을 직접 기획해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영어를 노출해 주는 시간, 시간대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노출시켰는지 그 시간, 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체의 종류, 자료의 종류를 내 아이에 맞게 선택해서 아이에게 노출을 시켜줄 수 있고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의 컨디션이, 즉 체력과 아이의 기분과 그 컨디션이 시시각각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를 수년 동안, 수개월,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어떤 말을 하고 아이의 표정만 봐도 어떤 상태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디션에 따라서 엄마표 영어를 원하는 자료들을 가지고 원하는 시간대에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엄마표 영어를 부모가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즉 우리가 소위 영어 유치원은 정식 유치원이 아니라 영어 어학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겠죠. 이런 영어 유치원에 보내거나 혹은 어학원에 보내거나 혹은 다른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어릴 때 엄마표 영어를 하면은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 장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래서 엄마표 영어를 하면 참 좋겠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엄마표 영어를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부모가 직접 진행을 해야지 아이가 영어 습득에 필요한 영어 노출량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사실 학원에 보내거나 영어 유치원에 보내거나 어학원에 보내게 되면은 그 영어를 노출해주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회에서 몇 시간. 기간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기간마다 정해진 시간, 뭐 매번 2시간, 3시간 혹은 적게는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것으로 아이가 영어 습득에 필요한, 언어를 습득하는 데 필요한 영어 노출량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집에서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음원도 틀어주고 어떨 때는 노래도 불러주고 어떨 때는 영상도 틀어주고 자기 전에 책도 읽어주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아이는 소리에 익숙하게 되고 나중에 그게 읽기로 연결이 되고 말로도 연결이 될 것이며 그렇게 하면 언어가 습득이 된다는 거죠. 즉 영어가 습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직접 진행을 해야 아이가 영어를 습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적인 충분한 양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부모가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잘하면 좋겠지만 잘 못하더라도 엄마표 영어를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사실 지금 우리 현재 2020년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참 많습니다. 유튜브도 뭐 앞에 광고가 조금 있긴 하지만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넷플릭스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구독을 통해서 매달 자료를 받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영어를 접할 수도 있고요. 즉 부모가 직접적으로 꼭 발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어 노출 수단들이 많다는 것이죠. 저는 영어 동화 같은 것은 아이에게 평상시에 흘려서 듣도록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영어 동화 같은 자료들은 어디에서 제가 이용을 하냐 하면 지니 아시죠? 지니? 네, 지니 서비스에 들어가면 그 음악
음악 서비스죠. 거기 들어가면 영어 동화라고 검색을 하시면 정말 많은 영어 동화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원서를 판매하는 사이트에 보면 책에 음원을 CD로 제작하여서 CD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에게 부모가 직접적으로 발화를 하지 않고도 생각을 해서 발화를 하지 않고도 아이에게 양질의 영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냐면 책을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책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영어 그림책이 있고요. 영어 리더스북이 있고요. 영어 챕터북이 있는데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영어 그림책을 주로 활용하게 되고요. 아이가 파닉스라든가 이렇게 읽기에 약간씩 관심을 가지게 되면 리더스북을 함께 활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이 되면 챕터북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책들은 우리 부모가 충분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 좋죠. 네, 매우 좋죠. 우리 부모 세대들은 중학교 1학년 정도부터 영어를 접하신 분들이 많지만 과거에 영어를 접할 때는 사실 독해와 문법, 어휘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기회나 듣기 기회, 쓰는 기회가 많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대학교에서 뭐 교양으로 이렇게 한두 과목 정도는 들으셨을 수도 있고요. 최소 6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영어 교육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실 지금 부모가 되셨다는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래도 꽤나 많은 시간이 흐른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 머릿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영어 지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 그림책을 보시면 처음에는 좀 읽어주기가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와 함께 배운다는 생각으로 이 영어 그림책을 접하고 읽어보시게 되면 아이도 그 엄마의 감정과 사랑을 온전히 다 느낄 수 있고요. 부모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주 유익하잖아요. 같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쩌면 부수적으로 우리 주 목적은 영어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와 이렇게 책을 재미있게 엄마가 읽어주다 보니 나도 영어를 알게 되고 즉 아이 입장에서 나도 영어를 알게 되고 영어는 부산물로서 아이에게 큰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가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 구사를 못하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표 영어를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엄마표 영어를 하면 좋은 장점은요. 내 아이의 실력과 컨디션과 성향과 내 아이의 강점, 약점 등을 매우 잘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그런 아이의 성향이나 강점, 장점, 약점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도 대처를 잘 못하겠다면 저에게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SNS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혹은 많은 작가님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의 카페나 블로그나 SNS를 찾아가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큰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경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종류의 아이가 가진 장점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소재의 책들을 많이 권해준다든가 아이가 A 영상물을 잘 본다. 근데 A가 참 양질의 영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A를 계속해서 이렇게 노출을 시켜준다든가 혹은 내 아이는 B가 약해. 그러면 부모가 기획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B가 약하기 때문에 B를 조금 더 쉽게 아이가 접할 수 있는 방식은 없을까. B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해하면 좋은 그런 자료들을 미리 찾아서 단계별로 조금 준비를 해서 아이와 활동을 통해서 그 B를 익히기 위해서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그렇게 부모가 아이의 성향이라든가 기호라든가 그리고 컨디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아이가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데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요.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실 수도 있고 마냥 학원에 혹은 어학원에 맡기는 것보다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겠구나. 물론 노력은 필요합니다만 그런 용기도 생길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엄마표 영어의 장점과 그 다음 엄마표 영어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엄마표 영어의 궁극적인 목적과 엄마표 영어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효림파파의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